차가운 이미지는 타일, 따뜻한 이미지는 원목마루 이렇게 보시면 차갑잖아요. 딱 봐도 굉장히 차갑고 타일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평상시에 말투도 굉장히 네. 저한테 좀 차갑고 그래요. 차가운 제가 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차가운 건 편입니다. 원목마루가 차갑죠. 왜냐면 이제 온도 전들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갑게 얘기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주에서 온 스튜디오 20 대표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네, 굉장히 친하고 전화로도 사실 토론을 많이 해요. 오늘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할 때 장점을 위주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반대 입장에서 좀 첨예하게 단점과 장점을 얘기해보면 더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기획해봤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바닥 마감재로서 타일이 좋은지 원목마루가 좋은지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타일과 원목마루 중 어떤 바닥재가 좋은 바닥재인지 토론하는 콘텐츠입니다. 각 토론자들은 랜덤으로 바닥재를 선정받았으며 토론자는 자신이 배정받은 바닥재의 장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원목마루죠. 저는 원목마루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도 원목마루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원목마루,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타일. 가위바위보! 내가 타일이잖아. 그럼 제가 타일 하겠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 되게 잘 맞는 바닥재로서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타일 자체가 이제 온도 전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틀었을 때 좀 빨리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굉장히 오래 가죠. 난방비를 좀 절약하거나 주거 공간에 맞는 마감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구도죠. 내수성이나 스크래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타일을 화장실에도 쓰잖아요. 뭐 아이가 물을 쏟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지저분한 오염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수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오염이 될 확률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타일 자체가 종류가 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고, 이 타일의 종류가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마블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뭐 텍스처감이 좀 뛰어난 타일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타일의 시공 능력도 올라가게 되면서 예전에는 뭐 바닥에 깔려면 뭐 600에 600짜리 타일만 깔았지만 지금은 뭐 1200에 1200 뭐 이런 타일도 깔게 되면서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일이 갖고 있는 바닥재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목마루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적으로 이 원목마루 자체는 굉장히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표면이 천연 자재이기 때문에 벽면이나 뭐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얗게 노멀하게만 해줘도 이 원목마루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엔드 레퍼런스를 봤을 때 원목마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모던하고 미니멀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디자인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고객님들은 원목마루만 선택을 하셔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근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블이나 이런 것들 간지가 좀 화려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뭐 이라다 디자인 잘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인테리어 할 때 다 시안을 보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일이 깔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다. 사실 원목마루는 기본적인 합판 베이스에 위에 마감재가 어떤 거냐가 이제 마루를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시트지인 경우에는 강마루이고 얇은 무늬목인 경우에 무늬목 마루이고, 두꺼운 3, 4mm 정도 이상의 실제 천연 무늬가 붙게 되면 이걸 원목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수도 다양하고 웬만하면 10T 이상의 티수들이 많기 때문에 원목 마루는 광폭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 깔았을 때 굉장히 넓어 보이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 이 보행감이 굉장히 좋고 텍스처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나무의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 집에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마루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자재다. 그 다음에 좋은 게 시공도 굉장히 빠릅니다. 웬만한 평수 뭐 50평 이상도 이틀 정도면 시공이 끝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단가 면에서도 우리 타일의 최고급 자재, 마루의 최고급 자재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시공비와 부자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타일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타일 같은 경우는 원목 마루가 이제 시공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사실 원목 마루뿐만 아니라 모든 마루의 특징 자체가 원데이 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목 마루가 거기에 속하는 거니까 좀 시공이 더 빠른 거고 금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비슷한 그레이드의 타일과 그 다음에 원목 마루라고 비교해 보면 타일은 아무래도 이제 태생적인 한계로 시공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돌을 자르는 거니까 소음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거는 공사는 뭐 한때지만 뭐 올해 몇십 년을 사시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원목마루랑 타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물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원한다. 약간 내추럴한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원목마루가 조금 더 맞는 거고 난 좀 심플하고 시크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타일을 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타일보다도 마루를 시공하는 역사가 훨씬 더 길었어요. 타일 같은 경우는 시공 방법이라든지 해외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파트에 깔았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세련돼 보이고 크게 유행을 타지 않지 않나. 아무래도 보통 이제 갤러리 같은데 나 박물관 이런 데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마루보다는.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아무래도 내용물이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일 같은 경우로 바닥을 깔끔하게 해주고 고객님이 갖고 계신 소장품인 뭐 그림이나 아니면 가구들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소재로서는 원목 마루보다는 타일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시장이나 박물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타일은 내장재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내장재와 외장재를 다 겸하는 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목마루는 내장재예요. 밖에 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내외장재를 같이 쓰다 보니까 밖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카페를 가거나 컨셉션한 상공간에 가면 정말 예쁜 타일들이 많아요.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원목마루는 내장재예요. 이거는 무조건 집 안에 깔려야 됩니다. 비 오거나 바람 불고 스크래치 이런 거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깔릴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고급 레지던스에 가서 1박을 하지 않는 이상 원목마루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금액이거나 저비용으로 원목마루를 까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원목마루는 예전부터 그대로 전해져 오는 자재예요. 심지어는 유럽에서부터 많이 쓰던 자재거든요. 디자인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원목마루에서 주는 그런 클래식함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전시장 박물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간은 사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원목마루는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금방 스크래치가 나고 패이게 돼서 이 비교군이 좀 안 맞습니다. 원목마루는 집 안에서 쓰는 자재예요. 타일은 두 개 다 가능하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좋은데 그만큼 흔하다.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내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려동물을 키워요. 이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마루에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많이 키우죠. 애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뛰어다니니까 이 요즘 매트를 많이 깐단 말이에요. 근데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매트를 깔게 되면은 이 매트를 걸을 때쯤 되면 무조건 변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내부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 변색과 수분에 너무 약해요. 그렇지만 타일은 단점이 10년이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구성과 스크래치도 굉장히 강하고 강아지의 오줌 같은 거 바로 닦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매트를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깔아도 변색되지 않는 게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하는 집이 원목마루가 깔려있고 아이가 곧 태어나는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원목마루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타일이 좀 더 가치 보존성으로 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낫지 않나요? 그런 케이스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거를 추천해주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 케이스에 맞게 아기가 곧 태어나거나 반려동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목마루가 더 좋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특이 케이스 말고 원목마루와 타일만 비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원목마루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단점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 햇빛 때문에 햇빛이 많이 노출되면 변색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 또한 멋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클래식한 옷 같은 거는 10년 이상 입습니다. 이 옷이 내 체형에 맞게 변해요. 전 원목마루는 그런 자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타일처럼 안 변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옷 그냥 나일론 소재에 다 입고 다녀야 돼. 안 변해야 되니까.
근데 또 단점이 있잖아요. 땀도 차고 막 이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오줌을 흘려도 저것도 멋있다. 강아지가 오줌을 흘리는 거는 멋있진 않죠. 그거는 추천을 안 해야 돼. 강아지가 오줌을 싼 자리도 사실 그것도 우리 강아지의 추억이 될 수 있고 그 마루 자체가 곧 우리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타일의 단점은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면 지금 안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다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심각한 거 하나만. 구독자분들이 다 아셔야지 심각한 또 거. 우리 최지용 대표님이 간과하고 있는 게 내구성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일은 사실 너무 딱딱해요.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그게 또 단점이 되는 케이스인데 애완동물한테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이 관절에. 이 관절이나 발바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객님의 무릎을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무릎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타일은 항상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리퍼를 또 신으면 해결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슬리퍼도 우리가 챙겨 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너무 멋있게 일하다 해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타일이 딱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막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날 슬리퍼를 깜빡하고 못 신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들이 사람 여러 명이 오니까 막 요리도 막 한 2시간 하고 청소를 막 서서 막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소파에서 못 일어나는 거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집들이를 준비하는데 소파에서 일어날 수 없다? 바닥에 타일이어서 그거는 평상시에 그분이 뭔가 관절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인 거고 무릎 방지 위원회 같은 데 있으면 연락을 한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가 그 딱딱한 타일에 살아서 이 관절이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 미끄러운 바닥일 때 그때 쓸개골이 막 달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발이 밀려서 그게 쓸개골이 안 좋은 거지 바닥이 딱딱해서 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챙겨 신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대표님처럼 저처럼 젊은 사람이 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굉장히 편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단점들은 불편한 단점이 아니죠. 다만 물건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타일은 물건이 깨진다. 타일이 깨지지 않고. 그쵸. 근데 원목마루는 원목마루가 찍힌다. 그쵸. 그게 멋이죠. 찍히는 게. 쿠셔닝이 쿠셔닝이 있진 않죠. 타일보다는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3-4시간 정도 서 있다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쿠셔닝이 있어요. 인테리어 10년 동안 하면서 처음 듣는 마루가 그럼 물렁하다. 물렁하진 않은데 타일보다 부드럽다. 덜 딱딱하기 때문에 좀 무릎에 조금 더 좋다. 타일들이 이 텍스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발로 느꼈을 때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없다. 굳이 우리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매지 라인들이 요새 타일이 커져서 매지 라인도 최소화됐긴 했지만 매지 라인들이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오염을 좀 막기가 어렵다. 사실 타일의 단점은 굉장히 많은데 많이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해보자면 타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바닥에 타일 본드로 시공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붙어있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온돌 같은 경우는 수축 팽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바닥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일을 시공할 때 크랙이나 아니면은 타일이 깨지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고자 디커플링을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매지 같은 경우의 오염도 사실 예전보다 많이 마감재가 좋아져서 케라톡시라든지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장점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다 이제 뛰어넘을 수 있게 타일을 시공해야 되는 장점은 타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타일의 물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타일밖에 대체자가 없어요. 사실은 타일 느낌을 흉내내는 타일형 강마루 이런 것도 나와요. 너무 이제 좋은 마감재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인데 그 타일형 강마루가 요즘 굉장히 유행이죠. 유행이죠. 그 유행인 이유가 뭐냐? 타일을 하고 싶은데 타일의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사실 돈만 허락한다면 다 타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원목마루를 느낌이 나는 강마루 너무 많아요. 많이 나왔죠. 거의 원목마루를 흡사할 정도로 강마루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사실 원목마루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강마루 아니면은 킥스텐 마루 같은 것도 있고 원목마루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내구도라든지 아니면 습기 약한 이런 부분을 다 보완하면서 이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발전시킨 제품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일은 타일형 강마루밖에 없잖아요. 타일형 강마루는 사실 요즘 뭐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디자인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타일의 간지 갖고 있는 그런 것까지 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일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원목마루는 원목마루 느낌 낼 수 있는 이런 강마루들이 너무 많다. 맞는데 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타일의 오리지널리티를 더 살리려면은 사실 간지가 더 세져야 됩니다. 간지가 별로 없는 마루 그 타일들은 타일형 강마루로 대체가 돼요. 근데 간지가 더 있고 대리석으로 가면 갈수록 타일형 강마루들은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목마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목마루도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마루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오리지널리티를 따라하려고 하는 마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폭도 생기고 무늬도 막 혼합해가면서 쓰고 하지만 진짜 원목마루의 그 결, 그 느낌을 흉내낼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인테리어를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만 좀 아는 내용이긴 한데 신축에는 좀 저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신축에 타일을 깔게 되면은 그 벽들이 사실은 이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굳는데 한 7년 정도 세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건물들이. 근데 그럴 때 가장 치명적인 게 타일이에요. 왜냐면 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성이 강하잖아요. 얘네들 짱짱해서 벽들이 조금씩만 틀어지면 얘네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룸의 건물이나 상가 건물에 갑자기 팡 하고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타일이 다 깨져 있고 이런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시공법들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시공자가 누가 올지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공을 100% 잘한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또 그런 부분이 단점이다. 자유토론. 그러면 대표님께서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분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아기가 1살 정도 딱 됐어. 인테리어를 하러 이제 집을 해주는데 그 친구의 바닥이 오목마루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목마루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층간소음 뭐 이런 것까지 다 뭔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닥재에 좀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매트리스를 두꺼운 걸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스러운 손자가 뛰어다니다가 머리 넘어서 머리 깨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목마루 선택하면 머리가 깨지나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오목마루 선택하면은 매트를 못 깔잖아요. 왜 못 깔아요? 깔면 되지. 애기 키워보셨어요? 애기 안 키워봤어요. 그렇죠. 저는 키워봤잖아요. 매트리스도 다 깔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들의 동선만 깔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깔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애가 괜찮아져서 이 매트를 걷었는데 거기만 색깔이 다 변색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아이가 이 매트리스에서 살았었지. 그걸 느끼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뒤에 이사를 가니까 그쵸.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뭐야 이 원목마루 비싼 거 깔아놓고 다 군데군데 얼룩져가지고 다 뜯고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은 이 집에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타일을 깔게 되면 무릎이 안 좋은데 나는 슬리퍼 너무 귀찮아. 나는 맨발로 다니고 싶은데 맨날 슬리퍼 챙겨 신어야 되고 내가 부모님을 부양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원목마루를 깔아도 되지 않을까요? 방은 오목마루를 깔고 거실은 타일이랑 거실에는 이제 부모님 나오지 말라. 타일이 무슨 디버프 장판인가요? 거기 밟는 순간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머니가 자식들이나 손자를 위해서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실 자주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리 같은 제 얘기 경우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판을 깔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아니 매트를 깔겠습니다. 타일을 하고 이게 사실 매트리스는 밑에 타일인지 원목마루인지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목마루는 안 되잖아요. 오목마루는 변색이 되고 그 앞에 습기차니까. 무조건 아니 지금 매트리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정하니까 근데 왜냐면 사실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 부모님과 같이 이제 어르신을 모셔야 되거나 이런 건 사실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네. 경우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 타일이. 그런 어떤 실용적인 거를 더 중요시하는지 원목마루가 갖고 있는 감성, 타일이 갖고 있는 감성 이거를 더 중요시하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같은 특수한 상황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진짜 취향이거든요. 이거는 내 취향에 맞게 가는 거죠. 고객님들께서 난 무조건 타일을 할 거야 아니면 원목마루를 할 거야 이렇게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10% 미만이시고 거의 대부분 고민이다. 타일 할지 뭐 마루 할지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90%죠. 그런 분들께서 제가 저번 영상에 바닥재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그 고객님께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추천해드리 달라지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시선을 많이 좀 빼앗는 경향이 있어요. 뭐 톤도 사실 나무 색깔에다가 이 옹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타일보다는 밀도감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디자인 스타일로 봤을 땐 원목마루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따뜻하고 마감재 퀄리티에 집중해주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이 타일을 깔 때는 타일보다도 그 위에 있는 어떤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나 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 주게끔 디자인을 많이 하는 편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들을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강마루가 원목마루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강마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VC가 위에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았을 때, 자연광을 받았을 때 느낌이 약간 광빨이라는 게 살짝 돌아요. 근데 원목마루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강마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제 찍어낸 거기 때문에 이 거실 같은 넓은 공간을 깔았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예민해서 그 패턴을 다 읽게 되거든요. 근데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질감이니까 그런 패턴이라는 게 없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려니 근데 뭐 아까 단점들이 또 눈에 보이고, 또 타일을 하려니 또 타일의 단점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개인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과 제가 좀 첨예하게 이런 타일과 마루를 이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제 대립을 하는 건데, 모든 마감재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는 거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다 좋은 자재가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투표로 승자를 정해주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원목마루는 마루 자체가 그냥 디자인이고 마루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원목마루를 선택을 할 때는 진짜 시선이 원목마루로 다 쏠려요. 우리 바닥이 딱 보이는 거죠.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바닥이 보이는. 그만큼 우리 집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내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근데 나는 좀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좀 클래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목마루만큼 좋은 자재가 없습니다. 그 원목마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것들 중에서 괜찮은 자재를 고르고 홈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집의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평상시에 어렴풋이 상상하셨던 분들, 확고하게 나는 이런 느낌을 할 거야가 아니라 어렴풋이 나는 밝고 고급스럽고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90%가 실패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타일입니다. 왜냐면 타일 그 자체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보여주게 해주는 조연이지 주연은 아니거든요. 내가 화려한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마블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이 갈리는 원목마루보다는 타일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마감재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오늘 이렇게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토론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 자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일상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하는데 좀 폭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이 장단점을 좀 최대한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좀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말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